2026 U23 아시안컵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한민국 대표팀은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별리그를 2위로 통과하면서 호주와의 8강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주전에서 이번 대회 4경기 중 가장 경기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4강 진출에 대해 그래도 비판적 시각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팬들이 많았고 관심도도 덩달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대표팀의 성적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대보다 실망이 더 컸던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와의 2차례 평가전을 가졌는데 당시에는 배준호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모두 무득점 대패를 당해버렸습니다. 비공개니까 경기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아무리 실험이라고 해도 심했죠. 그런데 그 다음 달 더 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 열리는 친선전 대회에서 한국이 중국에게 0대2로 패배해버리는 굴욕 사태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대표팀과 감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변화는 전혀 없이 사우디에서 열리는 U23 아시안컵에 이제 출전하게 된 것이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표팀에 당연히 뽑힐 수 있는 해외파들이 아무도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소속팀들이 보내줄 리가 없는 대회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번 대표팀이 한국의 100%라고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7개월 뒤에는 와일드카드까지 포함해서 정예의 멤버가 출동하게 됩니다. 그때는 소속팀이 만류하면 그 소속팀을 떠나겠다는 각오까지 하면서 욕심낼걸요? 네. 왜 그런지 아시죠?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병역 면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니까요.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는 것보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는 것이 10배 쉽기 때문에 아시안게임만큼은 누구보다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 합니다.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2018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강인, 바로 지난 대회를 통해서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었죠. 현재 해외파들이 병역 면제까지만 받게 되면 인생 플랜을 짜기도 수월해집니다. 김민수, 엄지성, 배준호, 양민혁, 윤도영 등등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의 활약은 7개월 뒤에 볼 수 있고, 자 어쨌든 이번 대회 출전한 대표팀은 베스트는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6년 전 이 대회 우승을 했었고 4강까지는 그래도 단골 손님이기도 합니다. 최근 6번의 대회로 보면 한국은 4위, 2위, 4위, 1위를 했었고 그 이후에 2번 연속 8강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이번 대회는 조별리그 탈락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었습니다. 한국만큼 4강에 단골로 출전하는 우즈베키스탄, 이란과 한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경기를 1승 1무까지는 그래도 결과를 냈는데 마지막 3차전에서 우즈베키스탄에게 0대2로 패배를 해버리면서 짐을 싸려고 했는데 같은 조, 다른 경기장에서 레바논이 이란에게 1대0으로 앞서더니 정말 예상 못하게 끝까지 버텨버리면서 어부지리로 대한민국이 8강에 진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8강에서 막내 스트라이커 백가운의 아크로바틱한 슈퍼골로 선제골을 넣고 후반에 골 넣는 수비수 신민아가 극적인 헤딩골로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본 목표는 달성했는데 4강 상대가 다름 아닌 우승후보 일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승전에 붙어야 할 상대를 4강에서 붙게 되는 거죠. 이건 졌다간 진짜 큰일 납니다. 황당하게도 이번 대회는 매우 독특한 이력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4강에 올라있는 팀이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베트남입니다. 누가 봐도 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죠. 중국은 역사상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3개국이 동시에 4강에 진출한 것도 처음입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4강에 붙어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미 2018년에 결승까지 가봤으니까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조합이 특이합니다. 한국은 일본을 넘게 되면 베트남 혹은 중국과 빅매치를 치르게 됩니다. 그럼 한국은 일본을 넘을 수 있을까요? 일본은 2년 뒤인 올림픽을 대비하면서 거의 21세 이하 대표팀 구성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고집적인 스타일상 시간을 들여서 팀을 조직적으로 만드는 데 능한 팀이죠. 무시할 수 없는 건 대부분 프로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입니다. 일본은 조별리그에서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올라왔지만 8강에서 요르단을 매우 힘겹게 승부차기 끝에 가까스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한일전이기도 하지만 한국이 절대로 꿀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민성 감독은 건강 이상으로 경기 전 기자회견을 패스해버렸습니다. 굳이 형식적인 일본을 띄워줄 필요도 없잖아요. 이전 기록들은 다 무시해도 되고
이 한 경기로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일본을 이기면 뭐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국가니까요. 네. 승리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선발 라인업을 소개해드리면 홍성민 골키퍼, 배현서, 장석환, 이현용, 신민아, 이건희, 강민준, 김동진, 강성진, 김용학, 백가온이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호주전 때 라인업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한국은 U23 기준 8승 4무 6패로 더 우위였는데 이틀밖에 못 쉬고 출전하는 거라서 분명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선수들이 미친 활동량이 불가능하다면 라인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멘탈 잡고 투지를 보여줘야죠. 네, 반 죽여놓겠다는 각오, 다리 하나를 그냥 부러뜨리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 말입니다. 네. 전반 10분 대한민국은 일본의 미드필드 진영에서 킬패스 한 방에 실점이나 다름없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되었는데 로빙슛이 빗나가면서 10년 감소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한국의 약점을 알고 있는지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한국이 밀려 있었습니다. 후방에서 커트를 해서 역습하려고 해도 그마저도 차단이 되면서 시종 일관 밀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요르단전에서 어려움을 겪은 건 요르단의 공격적인 플레이가 통했던 건데 한국은 그걸 알고도 압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거 자칫 의도치 않게 진짜 중국 스타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 정도는 절대 아니죠. 14분 역습과 드리블 돌파가 통하면서 만만치 않은 위협적인 플레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23분에도 한국은 패스 한 방에 또 무너질 뻔했습니다. 아시죠? 일본 패스 플레이는 세계적 수준 맞긴 해요. 네. 토너먼트 경기는 분명 변수가 많습니다. 일본이 더 우위라 하더라도 지금 경기는 그래도 무승부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 편은 이틀 쉬고 지금 출전하는 거 그만큼 힘든 상황에서도 고군분투 중인 거 알겠는데 너무 그냥 열심히 뛰기만 하지 왜 이렇게 흐리멍텅해 보이는지 헝그리 정신이 어디 갔나 싶습니다. 25분에 한국은 세트피스를 통해서 위협적인 헤딩슛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이러면 그래도 대한민국 선수들도 다리 힘이 더 붙죠. 그런데 핑계댈 수 없는 실점이 나옵니다. 일본이 패스 잘하고 압박 좋고 그럼에도 잘 버티면서 팽팽했는데 어이없게도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허무하게 실점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집중력의 문제였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점이었습니다. 전반전 0대1로 뒤지면서 끝났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미 체력은 불리한 거 인정. 패스 플레이 일본이 더 좋은 거 인정. 하지만 한국은 투지가 좋은 팀이라고 평가받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줘야 하잖아요. 민재영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도 절대로 점잖지 않습니다. 실력이 딸리면 미치게 충돌해서 좀 쓰러뜨리고 일본이 동생들이니까 좀 두들겨 패주는 맛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파울 5개? 그냥 태클? 이러면 이길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팬들이 편을 들어주겠냐고. 오히려 농락당하는 상황들을 보니까 기분만 나쁘잖아요. 감독이 라커룸에서 그냥 의자 안 던지면 이상한 거죠 지금. 마마보이들이냐고 지금. 슈팅 전체가 10대 1이었습니다. 치욕이죠 치욕. 후반전 10여 분이 지나서 카메라가 한 선수를 계속 잡아주었습니다. 전반과 다름없는 분위기 속에 갑자기 30여 미터에서 무모한 중거리 슛을 쐈는데 쭉쭉 뻗더니 골대를 강타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 몇 년 동안 이런 중거리 슛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좀 사이다 마신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수 교체를 하면서 한국의 공격 강도가 높아졌고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슈팅과 박스 안에서 시어스킥까지 나오면서 살짝 마음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한국은 최종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이대로 끝이 나네요. 한국은 3회로 끝입니다. 어차피 메인은 김상식 감독이죠. 흰수염고랬습니다. 감사합니다.